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 보유하고 있던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한가에 가서 오늘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아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매매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최근에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매 대응을 했는데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좋은 결과를 냈네요. 제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는 결국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타는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SP 시스템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사는 산업용 겐트리 로봇을 포함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테슬라와 현대 기아차의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죠.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 2차 전지 배터리 캔 제조 금형 테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조만간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사에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죠. 이게 상한가까지 보낼 호재인가 의구심이 드실 텐데 주식은 제가 항상 돈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거래대금이 2천억 넘게 터지면서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이슈라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게 주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멤버십 가족분들께 이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제나 오늘쯤 상승시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상한가까지 보내버리네요. 오늘 이 상한가의 고점도 돌파해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로 들어갔죠. 암튼 일봉을 보시면 올해 초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 17일 대기업의 로봇 사업 강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간 이후 1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불을 뿜었는데요. 거래대금은 2,040억 넘게 터졌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지금 일봉의 위치가 좀 애매해서 21선까지 조정을 주려나 생각했는데 아침에 살짝 갭을 띄우더니 6% 정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내려와서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휴게소 자리가 나오길래 일단 여기서 1000주를 먼저 매수를 했어요. 휴게소 자리라는 건 이평선들이 뭉쳐지고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이 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쓰는 말은 아니고 제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쓰는 저 스스로 만든 용어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내려와서 횡보하길래 지켜보고 있었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 하다가 참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잡으면 좋을 뻔했어요. 아무튼 여기서 더 빠져서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아서 편하게 점심 먹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25% 넘게 폭등을 해 있더라고요. 이럴 때가 놀랍기도 하지만 엄청 신나죠. 아마 보고 있었으면 중간에 매도를 조금은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난 일봉에서 이미 고점을 뛰어넘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약간 조정을 주고 오후 3시 전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상한가에 20%만 매도를 걸어 놓은 게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실력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늘 진짜 운이 좋았어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엠플러스인데요. 전기차 및 ESS용 2차 전지 생산 장비 전문 기업으로 주로 파우치형 및 각형 타입의 전기차용 리튬 이온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조립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에 BMW와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아워 넥스트 에너지와 700억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2차 전지 열풍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오늘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고 아워 넥스트 에너지와의 협업 이슈도 이미 지난 2월에 발표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죠.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오늘 상한가로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거래대금은 48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5% 넘게 갭을 띄우고 아래로 3% 정도 뺐다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점심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잠깐 풀렸다가 다시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현재 면역 항암제 오레고 봄합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죠.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원래는 지난 23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제출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상태였죠. 오늘 그 우려를 완전히 반전시켰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주에 모 회사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는 악성 찌라시가 돌면서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한 후 다음날 사실무근이라는 회사의 공시 입장에 상한가를 갔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내면서 며칠 동안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보내고 오늘 정규시장에서도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면서 공중부양을 했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초래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지난해 현대사료와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면서 첫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감사 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 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오레고 봄합 약물의 가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뒤늦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결국 올해부터는 다른 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하죠. 암튼 거래대금은 3,820억 넘게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매매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감이 안 나실까봐 일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보여드리면 저는 키움증권으로는 이렇게 4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차트의 위치에 따라 중장기에 담을 때도 있고 스윙으로 가져갈 때도 있는데 세력들이 움직이는 패턴과 전략을 알아내려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별도로 단타도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매한 계좌의 일봉을 보여드리면 살벌하죠.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정도 매매를 했어요. 정말 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매매를 안 한 날이 별로 없죠. 이 계좌로는 작년 10월부터 매매를 했는데 수익을 내는 목적보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상한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고점에서 더 물량을 잡으려고 매수했어요. 여러분들도 한 종목을 이 정도 매매해 보시면 남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 저점에서 잡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안다고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멤버십 가족분들께도 제가 12,000원대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저도 자신 있으니까 중장기 계좌에서는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는 거고요. 최근에 저점이 12,300원이었으니까 여기까지 가져오신 분이야 없겠지만 수치상으로는 200% 정도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저는 매수 매도를 잘하면서 실제는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을 냈어요. 암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진짜 궁금하네요.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미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우리 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죠.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장 초반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에 아랫꼬리를 달고 십자 도지를 만들면서 2453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갭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역시 아랫꼬리를 달고 십자 도지를 만들면서 850포인트로 마감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십자 도지 캔들을 만들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이어갈지 궁금하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명언 중에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죠. 그건 남들이 모두 위험하다고 할 때 매수하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제 카나리아 바이오를 공포에서 매수한 게 아니고 21선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하면서 그동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었으니까 마이너스 3% 정도는 손절할 수 있다고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막연한 강심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계속 매매하면서 세력들의 전략과 패턴을 파악해 두세요. 그럼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비중을 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매매만큼 배우는 것도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